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모시스의 유재윤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현재 저희 회사에서 국책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두 개의 CBM 쪽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경전철 타이어의 상태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그리고 철도 차량 쪽은 아니지만 철도 배전솔로의 상태 기반의 유지보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현재 진행 사항이 있고요. 그 중에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요 배전솔로에 대한 사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CBM에 대한 개념이나 그리고 그 철도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CBM 구축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는 그 시스템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알고리즘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장치는 경전철 타이어입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다 대부분이 철제 차륜인데요. 경전철에서는 주로 고무 차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타이어의 특징은 노면 요철에 영향이 적고 그리고 커브나 제동거리, 특히 소음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판력이 우수해서 힘든 경사로를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무차륜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 도시철도 4호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의정부 경전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과제에서는 부산교통공사가 같이 들어와 있어서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은 현재 무인 운전으로 운행 중이고 여기서는 타이어가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점검할 때 작업자가 직접 판단을 해서 상태를 진단을 하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일관성이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모 한도 이상으로 사용을 해서 타이어가 이제 파손이 되거나 그래서 안전운전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타이어를 과사용한 사례고요. 그리고 타이어의 크랙이나 편마모 등이 발생해서 손상이 된 사례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 타이어의 손상을 인지하기 위한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 진단한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저희 과제의 목표입니다. 이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CBM의 전반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차량의 가용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가능한 양품의 차량을 많이 확보해서 정시성을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TBM이나 이러한 주기적인 점검을 줄여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저희 CBM 시스템의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그 우진산전에서도 발표해 주셨던 것과 유사하게 차상과 지상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에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측을 하고 그 계측된 데이터를 여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차상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럼 이 차상에서는 차상에 들어있는 그 CPU의 로직에 따라서 현재 온도와 압력이 문제가 있다. 그 스레스홀드를 넘었다라는 값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제공된 판별 로직에 따라서 차량의 운영 측면에서는 차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지상의 시스템으로 전송을 해서 지상에서는 가속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상태 진단이나 일정 계획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지보수 일정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 오른쪽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른쪽이 차량의 유지보수단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이 되겠고요. 저희 쪽 네모시스에서는 이 지상에서 사용하는 유지보수 플랫폼과 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상 시스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타이어에 그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온도나 압력 그리고 타이어의 내부 가속도 그리고 축 가속도를 계측을 합니다. 그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크게는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유지보수 최적화 시스템 이렇게 두 개의 모듈로 나뉘고요.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타이어의 상태를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상태를 헬스 인덱스, 상태 점수라는 지표로 현실을 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최적화 시스템에서는 진단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시점을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결과를 기반으로 유지보수자에게 유지보수 일정을 제공을 합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진단하는 알고리즘과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단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크게는 저희 두 가지 분류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 나무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을 했고, 여기서 주요 인자를 기반으로 상태 점수를 표현하는 것까지가 저희 상태 진단 알고리즘의 개발 목표였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있었냐면 온도와 압력은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외기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건 타이어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는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X와 Y축, X, Y, Z축으로 구성된 그 가속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타이어 내부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했을 때는 이 타이어가 돌면서 계속해서 조금 망가지는 문제가 있어서 상 타이어에 대해서는 축가속도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중하 타이어에 대해서는 타이어별 내부 가속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중하의 타이어는 그 부산교통사와 그리고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전문가분들이 타이어를 보시고 임의로 상중하라는 라벨링을 매긴 거고요. 가속도 데이터는 X, Y, Z축, 그리고 내부 가속도에 대해서는 각 타이어 4개에 대해 내부 가속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타이어에 대해 그 가속도에 대한 데이터의 전처리는 저희가 이 RMS라는 값으로 변환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여기 RMS는 저희 여기 X축 가속도를 보시면 이게 파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음수, 양수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크기를 평균으로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RMS라는 값으로 환산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RMS가 크다라는 건 결국 진동이 많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어 상, 그러니까 상태가 가장 좋은 깨끗한 타이어의 경우에는 RMS 값이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 타이어는 가속도의 RMS 값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1초에 1000개를 계측을 하는데요. 이 1000개의 데이터를 모두 저희가 활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1000개의 데이터를 1초의 데이터로 환산을 하는 전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전처리를 한 번 더 했는데요. 이게 그 1초당 데이터도 사실 이게 구간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점마다 데이터가 탁탁 튀기 때문에 이걸 특정 구간별 변수로 활용을 해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이게 만약에 한 구간의 데이터라고 하면요. X, Y, Z축에 대한 데이터라고 하면 이건 그 구간의 평균과 분산으로 저희가 환산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총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제 상 1이라고 하면은 타이어 상에 대해서 첫 번째 실험을 한 경우고요. 그때 실험이라고 하면 전체 역 14개가 있는데 처음에 출발해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왕복해서 돌아오는 거를 실험 한 세트로 구성을 했고요. 상중 타이어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한 번 왕복을 했을 때 데이터를 찍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여기 빨간색이 X축, Y축, Z축에 대한 가속도이고요. 이걸 그럼 여러 번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상 타이어로 3번, 중 타이어로 5번. 그렇게 실험한 데이터를 찍어봤을 때는 여기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 아래에서는 X에 대한 평균값만 활용을 했고요. 여기서 X에 대한 평균값만 활용한 건 Y나 Z축의 경우에는 상과 중 타이어에 대한 그 타이어 상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영향이 큰 X 값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X 값을 가속도 X에 대해서 여기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0.1293이라는 값으로 비교를 하면 중 타이어와 상 타이어를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중하 타이어에 대해서도 가속도 데이터를 전처리를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안평에서 민암까지가 주로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미남에서 안평까지 다시 돌아오는 길이 오르막길인데요. 여기 녹색이 그 중 타이어에 대한 가속도 값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핫타이어에 대한 가속도 값입니다. 여기 내리막길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중하 타이어를 구분할 수 있는 반면에 오르막길에서는 이 데이터가 거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는 오르막길 데이터는 제외를 하고 안평에서 미남으로 가는 경우의 데이터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중 타이어에 대해서는 X축 가속도를 가지고 0.1293이라는 기준값을 두면 타이어를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하 타이어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값으로 타이어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띠면 타이어가 하다, 이러한 패턴을 조금 더 낮은 가속도 데이터 값으로 띠면 중이다 라는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분류 모델을 상중 타이어, 중하 타이어에 대해서 각각의 모델로 구분을 했고요. 그때는 X축에 대한 가속도 값, 그리고 RR, 여기서 그 라이트 리어인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뒤편에 있는 타이어의 Y축 값으로 구분을 하는 걸로 저희가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여기 주요 인자를 최종으로는 이렇게 뽑았지만 다른 데이터들을 다 같이 넣어서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회귀 개수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RR에 대한 Y 값이 제일 큰데요. 여기서 회귀 개수가 제일 크다는 건 이 모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주요 인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류한 모델을 통해서 나온 진단 결과를 이제 상중하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진단 결과를 가지고 점수화를 했습니다. 점수는 0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점수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뒤에서 유지보수 일정 최적화라는 알고리즘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타이어가 몇 점일 때 유지보수를 할 거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물론 3단계보다 100단계로 나눌 수 있으면 더 유지보수 의사결정하는 데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점수화로 했고요. 지금부터는 상태 진단 결과를 점수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1번 구간에 대해서 상타이어와 중타이어에 대한 가속도 값이 있습니다. 이 가속도 값을 가지고 제일 가속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제일 상태가 좋을 때를 0으로 하고요. 제일 상태가 안 좋을 때를 1로 했습니다. 제일 상태가 안 좋을 때를 0으로 하고 제일 상태가 좋을 때를 1로 해서 그 안에 단계를 이제 100점으로 민맥스로 표준화를 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표준화했을 때 지금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 1이 0.1088, 그리고 상위는 상 타이어에 대한 두 번째 실험 데이터입니다. 0.2279. 이러한 경우에는 100을 곱해서 그러면은 39.88, 26.15, 22.79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고요. 근데 100점이 가장 타이어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100에서 다시 이 값을 빼주면 가장 제일 최상의 상태의 타이어가 100점. 그리고 타이어 상에 대한 실험 결과 제일 안 좋은 경우가 60점. 이렇게 산출이 되었고, 그걸 상타이어뿐만 아니라 중타이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환산한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타이어와 중타이어에 대해서 상태 진단했을 때 그 타이어가 지금 몇 점의 상태다라는 값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과 중타이어를 방금 앞에서와 같이 점수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과 핫타이어에 대해서도 점수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과 핫타이어에 대해서 점수를 0에서 100점을 나눈 것도 결국은 상중하를 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에서 중 데이터는 다시 100에서 50점으로, 중에서 핫타이어는 50에서 100점으로 설정을 했고, 그렇게 설정을 했을 때 지금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타이어, 중타이어, 핫타이어, 그리고 그 사이에 중상, 중하라는 타이어로 5등급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총 5가지 상태의
타이어의 상태 진단 결과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지표를 그 기준을 산출을 했는데요. 100에서 50점 사이인 경우 상, 중상 또는 중 타이어고, 그리고 50에서 0점 사이인 경우 중하, 하 타이어입니다. 이때 상태 점수에 대한 기준값이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으면 중이다, 중하다, 그리고 하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전까지가 상태 진단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유지보수 일정 계획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최적화 알고리즘은 저희가 CBM 쪽에 대한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CBM이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단점이 비계획성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CBM은 이제 미리 상태를 알고 진단을 해서 정비를 미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진단된 결과가, 그러니까 타이어로 예를 들면 상태가 안 좋은 타이어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제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알람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은 유지보수자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그래서 오늘 무슨 정비를 해야 되냐,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정비를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진단된 결과를 이 최적화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지보수자에게 제공을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제약된 자원 하에서 상태 진단 결과 기반의 유지보수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여기 도입 전의 예시를 보시면 이제 첫째 날 타이어 2개가 예를 들어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둘째 날 4개, 셋째 날 4개.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여기 8개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서는 자원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날에는 이제 자원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작업자들이 좀 쉬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잔업을 해서 유지보수를 더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현재 상태와 미래의 상태를 알 수 있다면 이 유지보수 일정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날 5일째 타이어가 많이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 이틀 정도 미리 당겨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차를 불러들였을 때 또는 어떤 정기검수가 있을 때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때 유지보수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1번 편성에 1번하고 2번 타이어가 안 좋은데 그 타이어를 이왕 차를 잡아들였을 때 같이 유지보수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것들도 개념을 고려해서 일정을 짜서 제공을 하자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우측과 같이 일정하게 유지보수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은 저희가 수리 모델로 개발을 했고요. 여기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제약식이나 그리고 이 수식이 있는데요. 여기 수식의 핵심은 여기 R이라는 목적 함수가 있는데, 이 R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신에 고장이 나기 직전에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는 제약식과 목적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앞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제 저희가 엑셀로도 그려보고, 엑셀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첫째 날 이 타이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세요. 둘째 날 이 타이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세요. 라고 결과물이 산출되도록 프로토타입으로 엑셀로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이걸 파이썬 코드로 짜서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앞에 수학적 모형은 저희가 혼합 정수 계획 모형이라고 해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타이어도 많고 그리고 날짜도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것들 중에 가장 최적을 찾는 건데요. 이게 단점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일정을 짜주려면 이제 특히 개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지보수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이제 산업공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최적화 방법론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완전 최적은 아니지만 최적에 가까운 해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체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특히 앞에서 우진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철도 차량 안에 있는 많은 장치에 대해서 이러한 진단을 할 경우, 그러면은 그 효율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한 번에 같이 차를 잡았을 때 교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러한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화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들을 탑재했을 때 화면이고요. 타이어에 대한 전체적인 상태와 그리고 개별 타이어에 대한 상태, 그리고 들어오는 실제 센싱 데이터 값,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유지보수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유지보수자에게 달력 형태로 타이어의 상태 진단의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와 같이 달력 형태로 일정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유지보수자는 상태가 어떤지는 그냥 참고 정도로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가를 이 화면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5분이 채 안 남았는데요. 요 배전선로 케이블에 대한 그 진단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제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배전선로 케이블은 역이나 역사 그리고 신호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이고 전국에 6,600km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 케이블에 대해서 현재는 진단을 하는 도구가 없어서 곳곳에서 이제 사고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케이블에 대해서 진단하고 유지보수하는 그 CBM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 케이블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기나 전력 쪽의 전문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케이블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절연이 파괴되거나 뭐 밴딩되거나 했을 때는 부분 방전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걸 저희 PD라고 하는데요. 이 PD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 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이 PD라는 게 이러한 파형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파란색으로 튀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 파란색이 일정한 그 위상에서 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고 이 사이클을 여러 개를 중첩을 하면 이와 같은 모양의 파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미지화하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 이미지 한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와 같이 패턴이 있으면 이 케이블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에도 어떤 장치마다 이제 고장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블에도 여러 가지 고장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에 구멍이 난 경우, 그리고 겉에 피복이 벗겨진 경우, 그러한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이와 같은 PD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PD 패턴을 보고 이 케이블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PD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는데 활용을 했고요. 이때는 CNN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CNN은 이미지를 해석하고 진단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CNN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고, 이것들로 학습을 시켜서 이 이미지는 지금 상태 점수가 몇 점이다, 지금 그리고 당장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이 과제는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는 93% 정도의 정확도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지보수 일정 최적화하는 알고리즘도 여기에도 들어있는데 이거는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빼도록 하고요. 이 배전선로 케이블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UI입니다. 현재 12개 전기처에서 그 유지보수 케이블을 구역을 나누어서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 본부에 지금 어떤 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국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일부 그 서울 지역에 대한 케이블과 그 케이블의 상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진단한 결과를 기반으로 유지보수 일정을 제공을 해서
이 유지보수자에게 CBM의 그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저도 저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사견입니다만 지금 CBM이 만능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데도 다 들어있는 걸 보는데 그것도 뭐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그게 만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RCM을 더 잘해서 기존의 TBM에 대한 유지보수를 효과적으로 하고 그 뒤에 자원 관리나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기존의 일단 MMS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추가로 CBM 모듈을 붙이는 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